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불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나라죠. 근데 불교만 사랑했던 건 또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려가 받아들였던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수 개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유학과 역사서 편찬 나와져 있죠?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뽑기 위해서 어떤 학문을 가르친다? 유학을 가르쳤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부터 이렇게 열심히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활용해가지고 계속 가르쳐요. 태조도 유교적으로 민본주의, 백성을 본으로 삼자라고 했고요. 광종 때 특히나 과거제, 잊으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고려왕 몇 명 안 나와요. 그죠? 몇 명 안 나오는데 광종은 과거제 노비안건법 정말 잘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유학이 발달을 시작하고 성종 때는 유학 전시 완성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수용해서 유교를 이제 우리의 근본으로 삼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르치기 위한 학교도 만들어요. 국자관과 향교를 설립했던. 그래서 성종이 또 유교 정치를 꽃피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많은 유학자들이 생겨나겠죠. 원래부터 잘하던 최승로 시무 28조 그리고 최충은 구제학당을 설립해요. 이게 뭐냐면 사립학교입니다. 나라에서 국자감과 향교를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또 쪽집게 가해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구제학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김부식은 고려 중기에 이제 대표적인 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국사기를 저술하신 걸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고려하면은 역시나 유학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무신집권 이후에는 침체됩니다. 왜? 무신들은 왠지 공부 안 할 것 같죠? 맞습니다. 무신들은 그렇게 이제 이런 유학에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문신들이 주로 하는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죠? 침체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아까 구제학당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구제학당 말고도 12개의 개인적인 학교가 마련이 돼요. 이걸 우리는 사학이라고 하고 사학 12도 12개가 있어서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사학이 하면 안 된다. 국자감과 이런 것들을 좀 융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학을 진흥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요. 양형고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자감 내에도 전문 강좌를 신설을 해요. 그래서 더 국자감의 사람들이 더 똑똑이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하기도 했더라. 지금도 그렇죠. 사교육이 막 융성하면 나라에서 공교육 살리겠다고 막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리학의 수용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유학은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홍고학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리학도 있죠.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주자라는 중국 사람이 이제 확립을 한 거라서 주자학이라고도 불러주는데 거의 유학의 약간 정말 중심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성리학은 고려 말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제 우리가 문벌 거치고 나서 이제 무신들 있죠. 이때 약간 쇠퇴하다가 나중에 결국 공민왕 이후에 다시 이제 신진사대부 등장할 때쯤 있죠. 그때 들어오는 게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간섭기였던 충렬왕 때 소개가 됐고요. 이 안향이라는 사람이 들여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리학을 보급시켰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안향과 이재현이 성리학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고려에서 발전시켰던 그 이후 조선까지 이어지게 만든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권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원나라에 있었던 학문 연구기관이고 여기에서 성리학 연구에서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서 같은 것도 저술을 해요. 사략이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데 그들이 누구다? 이색, 정몽주, 권근, 정도전이고 그래서 결국 성리학은
조선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에서 엄청나게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죠. 성리학 고려 말에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전체로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기, 열전, 뭐 지표 해가지고 역사서를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중국의 사기라는 역사서의 방식을 따라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역사서 서술 방식이 돼요. 어쨌든 뭐 그냥 기전체고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다. 왜냐? 이 사람이 유학자니까요. 그죠? 합리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건 약간 과학적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화 이런 거 썼을까요? 뭐 단군이 막 해가지고 웅녀가 막 뭐 마늘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내용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일연의 삼국유사에 들어가져 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고 큰 차이점이죠. 이름이 사기랑 유사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김부식 시옷 들어가니까 삼국사기고 일연은 이응 들어가니까 삼국유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그런 사기꾼 같은 내용은 없고요. 그죠? 어디에 있어? 있을류 삼국유사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라를 계승하는 의식을 보여요. 왜?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을 하면 우리가 계속 북진 정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김부식은 자신의 그런 권한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북쪽 애들이랑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계승 의식을 오히려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나 삼국유사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라던가 단군을 계승하는 의식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건 원간섭기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원간섭기에는 어땠어? 우리가 간섭받고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고려도 원래 멋진 나라였어.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런 식의 역사서가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사서의 편찬까지 해서 역사서 어느 나라 건지 구분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진 정도 나와져 있는데 사진으로 구분하기는 자체는 어렵죠. 그죠?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 밑에 어차피 이런 거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문이랑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필수 개념 두 번째, 고려의 불교로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죠. 불교 하면 누구, 그치, 누구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 승려들, 그죠? 그래서 통일신라 승려하고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승려들이 나오고 이렇게 불교가 잘 됐느냐? 시작부터. 왜? 태조가, 왕건이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 불교 행사도 열고요. 훈요 10조에도 계속 남겨요. 절도 아주 괜찮은 곳에다 만들어야 되고 어쩌저쩌 이런 거. 그래서 사원도 많이 만들고 진짜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막 광종 때는 뭐 왕사, 국사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왕의 승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스승이 되는 승려, 뭐 이런 승려들도 있고 승계라고 해서 이렇게 계급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의 계급, 승과, 시험까지 봅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의 또 과거제도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려엔 승과가 있는데 조선은 없죠. 조선은 너무 성리학 국가라서 별로 불교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세웠으니까 불교 너무 좋아하면서 승과도 있다. 고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거의 국교였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고려의 이제 왕자들 있죠. 가가지고 막 불교 열심히 배워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시된 게 천태종 되겠습니다. 바로 문종의 아들이었던 의천인데요. 의천 그리고 천태종 바로 연결할 수 있죠. 천천. 자, 고려 초기에는 주로 교종과 선종이 함께 있었는데 점점 교종 유행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종은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선종은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배운 자들은 이렇게 교리, 책, 나만 읽을 수 있는 글자들 되게 소중했겠죠? 교리가 더 중시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화엄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새로이 천태종을 창실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종이 메인이고 먼저 교리부터 배우고 참선해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우리가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 교관겸수라는 것을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천이 왕자잖아. 배운 자지. 그러니까 글자 알겠죠. 그러니까 교리 중심. 그래서 천태종이 창시가 됐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와는 다르게 진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시기가 좀 달라요. 자, 초반에 문벌 때는 어땠어? 그렇죠. 계속적으로 귀족들 막 성행하고요. 그죠? 이렇게 교종 발전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무신기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점차 고려 후기에는 이제 그런 거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가 됐던 거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 교종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그쵸? 참선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걸 말한 게 진울이에요. 평생 알면 뭐하냐.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 뭐하니.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돼. 그렇지. 스스로 수행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울이 결사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계종을 결국 창시하게 되는데 조계종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새 절들이 조계종이 많습니다. 보면은 막 절에 가면 막 이름 써 있잖아. 조계종이 이런 참선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수선사 결사 운동이 시작해서 조계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진울, 지읒이죠? 조계종, 지읒이죠? 지읒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불교 통합 운동에서 참선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리해도 된다. 우선 마음부터 닦아야지. 그런 다음 책 읽어도 괜찮아 라는 거죠. 우리 항상 약간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죠. 뭐부터 해야 되는가? 교과서를 먼저 보냐, 문제를 먼저 푸냐,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걸 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 누구는 나 무조건 개념을 먼저 해, 문제 푼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종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선종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해쌍수라고 해서, 자,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정해가 쌍수를 하면, 정해쌍수하면 예뻐지겠지. 예,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다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노점수.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참여를 하면 갑자기 깨닫고 극락왕생할 수 있어. 갑자기 깨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행을 되게 강조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관겸수,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것들도 표현이 잘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의천이 교관겸수, 교리 중심이잖아. 나머지는 전부 누구 거? 진울 거. 이 정도로만 구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심이라던가 요새라던가 이런 인물들도 있어요. 보기엔 나오지만 거의 답이 되진 않아요. 자, 해심 같은 경우에는 유교나 불교나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고, 요새는 백년결사라고 해서 백년결사, 백년이라는 그런 무슨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뭐 하겠다, 극락왕생하는데 열심히 도움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명 나왔죠. 그죠? 의천, 그 다음에 진울, 그 다음에 요새, 그 다음에 이제 해심. 이 사람 말고도 우리가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에 배웠던 사람들 있죠. 의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원효, 해골물, 예, 이런 사람들 같이 항상 주로 나옵니다. 승려니까요. 같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기 이렇게 열심히 유행을 하니까 불교 예술도 유행을 하겠죠. 그죠? 초기에는 철로 부처를 만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역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신라처럼 아주 똑부러지게 정말 균형 있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는데 나중 되면 지역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만드는 토속적인 불상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 불상에 막 머리가 엄청 크고 목도 없고 논산 관촉사에 가면 볼 수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같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화가 제작되기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극락왕생하고 싶었던 거야. 모든 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 진짜 극락왕생 약간 우리 그 기독교에서 보면 천국 가고 싶은 거 같은 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것처럼 나는 진짜 극락에서 정말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리고 깨달음 얻어야지. 깨달음 얻고 나서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도 괜찮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고려에서의 불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불교와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대장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만대장경, 우리가 고려대장경, 제조대장경 등등등으로 불러주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그 이전에도 사실 초조, 처음 만든 대장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제 불경을 이렇게 목판 같은 걸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왜 만드냐면 항상
외적이 침입했을 때 부처의 힘으로 이걸 무찌르려고.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만들었는데 아쉽게 몽골 침입 때 불탔으니까 그래서 다시 만든 게 고려대장경. 이게 8만 대장경이에요. 그 합천의 인사에 있는 거. 그래서 다시 만들었대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몽골 침입 때 이때 최후 그 집권기에 만들어졌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져 있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져 있죠. 그죠? 장경판 전과 함께 그 건물이요. 보관하는 건물도 대단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경판도 당연히 이렇게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참으로 흥했던 나라가 어디다? 그게 바로 누구다? 그렇지, 고려다. 자,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만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도교나 풍수지리설 같은 다른 그러한 종교들도 유행을 하는데요. 도교, 삼국시대에도 있었죠. 불로장생, 죽지 않고, 그죠? 영원히 살고 싶은 귀족들이 주로 좋아하는 게 도교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적 요소도 이때는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도참사상, 우리가 쉽게 전보는 거 있죠. 그런 게 도참사상이고요. 민간신앙,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진 고러한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 도교식 제사인 초래도 나라에서 할 정도로 도교도 아예 뭐 등한시되는 종교는 아니었는데 너무 메인이 불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을 쌓는 데는 메인이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과거에서 뽑는 거는 유교가 메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교도 가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풍수지리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의 인간의 길흉화복이 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절도 지어야 되고 하겠죠. 그죠? 어디가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다 수도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배산 임순이 뭐니 막 하면서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풍수지리서 이때도 유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보는 그런 거.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서 이때 서울이 명당이다. 평양이 명당이다. 남경, 서경 명당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막 수도 옮겨보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었죠. 특히나 서경명당설 같은 경우에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조 왕건이 뭐라 그래요? 북진정책하는 전진 기지로 삼으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말고도 토착 신앙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뭔가 그렇게 숭배하고 이런 것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지방에 가면 그런 것들 볼 수 있는데요. 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뭐 무슨 무당들이 굿하는 것처럼 막 되어 있는 그런 성황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그거 여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몽이나 이런 위인들을 모시기도 하고 용을 모시기도 하고 산신, 선왕신 등등등 막 무당에게 막 이렇게 뭐 산에다가 뭐 제사도 지내고 이런 여러 가지 토착 신앙들도 생각보다 많았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교가 우리의 수양으로는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가르치는 거 이런 걸로는 유교가 또 메인 유학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여타 신앙이 많은 조금 그래도 개방적인 나라였구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자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승로 시무 28조 너무 중요하죠. 이거 어느 왕? 성종.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최승로가 뭐라 그래? 불교를 행하는 건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뭐가 더 중요하니? 나라를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 몸을 닦는 건 그냥 나를 위한 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지금 오늘 할 일입니다.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오늘이 지금 가까운데 가까운 일을 먼저 해야죠. 왜 이렇게 먼 일을 생각하세요? No. 유교하세요. 그래서 유교했죠. 누가 유학을 한 거? 그렇죠. 성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요. 그죠? 이렇게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을 많이 수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립을 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적 통치 질서를 확립하시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최씨. 최씨들이 얘기 똑똑이들이 많았습니다. 자, 최충 같은 경우에는 구제학당이라는 거를 운영했다라고 했죠. 자, 후진들, 그러니까 후진이 이런 게 후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밑에 제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니까 여러 학생들이 모인 거죠. 자, 9개 구제가 만들어졌어요. 무릇 과거를 보려는 자는 반드시 그 도에 들어가서 배웠대. 여기 들어가서 꼭 배워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동에 가가지고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들어냅니다. 이런 것처럼 막 들었대.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과거를 보려는 사람 모두 구제에 적을 두니까 문헌공도라고 했다. 그리고 유신 중에도 도를 준 자가 11명이 있어서 12도. 그래서 12개나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최충이 가장 잘 나갔다라는 거고 최충이 너무나 잘 나가니까 얘 바다동 쪽에 공자나 다름없어? 해동공자. 그래서 그 우리 노래 가사에 해동공자 최충 있잖아요. 그래서
구해져 있는 겁니다. 최충이 거의 뭐 사학계의 선두주자 같은 인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워낙에 이제 또 이렇게 강의 이런 것들 많고 강사분들도 너무 잘 나가지고 막 이런 너무 사람 많잖아. 저 시작점 뿌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의 천태종 창시 나와져 있죠. 대각국사 의천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리고 진울국사, 그래서 조계종, 진울. 자, 어쨌든 대각국사의 의천 같은 경우에는 천태종을 일으킬 뜻을 가진 뒤로 일찍이 하루도 마음을 잊은 적이 없대. 경문에 의지한다. 경서, 즉 교리에 의지한다는 거죠. 이치를 나타내고 이치를 연구하게 마음을 대서 지와 간이 뚜렷하게 말할 때는 침묵할 때는 아무런 방해가 없고 문자만을 믿고 지키는 것을 뽑아 없애고 악취공의 고집을 깨트렸다. 즉 문자만을 믿어서도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교관겸수 약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천의 천태종 하면은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반대로 진울은 어때요? 조계종. 조계종은 어때요?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 가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하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정치적인 이념 어느 학문, 어느 종교? 그렇죠. 유교 혹은 유학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교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유학도 괜찮습니다. 자, 김부식이 저술한 거 뭐예요? 시옷. 그래서 삼국사기 되겠죠. 삼국사기는 이걸 지은 김부식이 어땠어? 유학자니까 유교적 합리주의적 사관입니다. 자, 의천 같은 경우에 천이잖아. 뭘 창시해요? 천태종을 창시를 했겠죠. 그죠? 교단을 어떻게 통합하는데?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교관겸수 기억해 주세요. 자, 의천은 고려, 송, 요의 주석서를 모아서 아이고, 초조대장경을 no. 교장이라는 것을 편찬하죠. 의천은 뭔가 교를 좋아해요. 그죠? 교자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때 그때 만들었던 거죠. 그죠? 따라서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내용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외로 항상 보기에도 너무나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단독 문제로 당연히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의 사상, 문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